네, 전화기에 불나게 하는 매니저, 우리 주식의 고수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 유성치의 호불호 코너입니다. 유성치 매니저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에 얼굴이 좀 약간 사그신 것 같기도 하고, 좀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제가 시장이 좋을 때는 예. 얼굴이 좋은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몸이 반응해가지고 예, 불면증이 조금 있어요. 유성치 지표군요. 유성치 몸 지표. 네네네. 아니 이번 주 시장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예. 그 시장의 단기 고점이라는 것은 갑자기 어떤 저는 단순한 이슈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나왔던 그 모건 스탠리의 그 하향 보고서 예.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는 또 좋게 봤거든요. 일시적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외인들의 대량 매도로 이어졌고요. 예. 외인들이 이제 팔고 나가다 보니까 온달러 환율이 또 급등했고 온달러 환율이 1170원, 1180원 치고 나가니까 당연히 또 한차선을 우려한 외인들의 매도가 좀 더 집중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여전히 제가 판단했을 때는 테이퍼링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제 판단에서는 온달러 환율도 오히려 안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테이퍼링을 내년에 할 걸 올해 땡겨서 할 거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어느 지점에서 할 거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온달러 환율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아마 9월달 이제 미 연준이 있잖아요. 예. 아마 그때 아마 확정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해소가 될 거라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지난주에도 좀 강조드렸듯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좀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현금을 적어도 한 20-30% 정도만 지고 매매하신다면 예. 멘탈 관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거든요. 나쁠 때 어떻게 내가 견뎌내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현금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구간인데 잘 또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힘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유성치 매니저님 네네.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저는 낙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 판단에서 이제 온달러 환율이 저런 식으로 움직이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9월 미 연준 전까지가 고비인 것 같고요. 예. 미 연준 전까지는 약간 하방을 조금 더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 근데 이 하락이 저는 중기 추세 전환이라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하락 정도로 보고 있고 예. 단지 이게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로 늘어질 수는 있다. 그걸 잘 견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선택한 종목이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기업이고 정말 내가 모아가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면 예. 오히려 이런 구간을 잘 활용하시라. 대신에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 예. 근데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갔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런 조금 부실주, 이런 테마주, 이런 기업들은 중간중간 반등 들어올 때 현금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우량주들, 예. 못 샀던 기업들 매수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채팅방에서 아까 잠깐 뭐가 나왔다는 그런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카메라 감독님이 요거를 살짝 만지다가 마이크를 만지다가 네. 넘어지셨는데 이제 카메라에 안 나오려고 쫙 피하면서 이렇게 액션을 하면서 넘어지셔가지고 그게 잠깐 잡혔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귀신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헛거본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상담. 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고민이 네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한국전력입니다. 2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3,8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은 30% 들고 계신데 보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전력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긴 호흡으로 보고 아무래도 비중은 30% 네. 태우셨을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손절해야 되나를 여쭤보시는 게 참 시장 상황을 많이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호불호 들어볼게요.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호일지 불호일지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그러면은 손절을 하지 말아라요? 아니면은 손절을 해라예요? 네, 일단 저는 그 손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마음으로 왔냐면 예. 일단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호를 드리자. 어. 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을 거니까 그렇죠. 걱정돼서 거기서 뭐 쫓아가면서 저는 매도하는 건 아니라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국전력도 지금 막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관점은 아니지만 이 유틸리티 업종이잖아요. 예. 이런 기업들은 시장이 폭락할 때 반등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예. 다른 종목들, 뭐 기술주나 다른 바이오주 대비해서는 덜 빠졌는데 혹시나 제가 볼 때 이런 급락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매기가 집중돼 가지고요. 예. 이쪽이 반등이 딱 들어온다면 제 판단에서는 그냥 매도. 나가는 게 낫다. 한국전력은 제 판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연료 연동제로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오른 만큼 에너지 가격이 오른 만큼 이걸 올리면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온전 쪽을 지금 조금 그저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에너지 구입 비용 자체는 높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현재는 이걸 그 전기기 요금 올리면 아무 상관없거든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몇 프로 올랐더라고요. 자료를 보고 들어오니까. 근데 이걸 올린 거는 2몇 퍼센트밖에 못 올렸거든요. 예.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것도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원전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딱 잡아지면 제가 볼 때는 한국전력은 그때는 또 우리가 판단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는 내년 3월 대선을 보시고 어떤 정책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 같다면 제 판단에서는 온전 관련주나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은 사도 되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그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지수 급락할 때는 한 번씩 이런 쪽 업종이 움직이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유한양행입니다.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57,3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8% 정도 비중 들고 계신데 목표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느냐가 궁금한 상황인데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의 선택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유한양행 자체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유한양행 엔저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음. 원래 그 경영주께서 또 인덕을 쌓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예전에 투자했다가 되게 고생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괜찮고 경영 마인드도 좋고 실적도 그 당시에 괜찮았는데 되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제약 바이오주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라 예. 이런 제약 바이오는 모멘텀 투자, 어떤 동기가 어떤 모멘텀이 발생할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요. 그 모멘텀이 상실됐을 때는 상당 기간,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냥 막 빠지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순이익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시총을 비교해 보면 예. 한 40배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펄을. 네, 그러면 이 바이오 업종이 예를 들어서 뭐 40배다, 제약주 40배다 하면 이게 비싸다, 싸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많이 나갈 때는 80배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40배인데 또 못 갈 때는 한 20몇 배 가고. 예. 그러니까 이 구간을 무조건 싸다,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은 모멘텀이 좀 하반기에 많이 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 사업 자체도 지금 보니까 3분기부터 좀 좋아지고요. 예. 그러니까 신약 관련한 어떤 R&D 쪽이나 이런 쪽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3분기, 4분기에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차트가 좀 엉망이거든요. 그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직전 저점을 테스트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시장 영향이 좀 크니까 단기적으로 저는 시장이 어느 정도 터닝할 때 유황량이 또 같이 만회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매도보다는 62,000원대 정도에서 지금 매수하고 계신 거고 비중이 크지 않으시잖아요. 예. 근데 추가 매수는 별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 추세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계속 높여가지고 부담을 키우지 마시고 6만 원대 회복을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유한양행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고전하겠지만 예. 재차 매수한 가격대는 충분히 만회될 수 있다. 근데 비중을 늘려가지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금 바이오 쪽이 아직은 강력한 모멘텀들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요번에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은 모멘텀이 올 거라는 보는데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올 거라고는 예.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한 바퀴 돌았고 제약 바이오 업종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 기간을 거의 1년 동안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모멘텀이 발생할 거로 봅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때 움직일 때는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 타이밍을 한번 기다려보자. 그때 강도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끊고 나오든지를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모멘텀이 쌓여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또 이제 비가 그치면 소나기가 그치면 햇볕이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태용로직스입니다. 9,710원 매수를 하셨고 7,8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중 10% 정도 들고 계신데 지금 추가 매수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아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시고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네. 웬만하면 다 호주신다고 너무 다 네. 일단 저는 이 물류 운송 쪽을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적이 그동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2분기 실적까지 괜찮았고, 근데 잘 가다가 지금 시장이 급락하면서 근데 이게 이 종목의 어찌 보면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서 어렵게 몇 달 동안 올랐는데 저걸 갖다가 지금 보면 딱 4일 만에 지금 10,000원 이상에서 움직이던 종목이 7,000 후반대까지 급락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5% 고점에서 바로 그냥 수직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 경험상으로는 오래 투자할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내용 대비해서는 지금 7,000원대면 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약간 모아가셔도 큰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봐요. 10%니까 한 10% 더 사가지고 7,000원대에서 내가 매수 단가를 평균적으로 좀 낮춰가지고 기다리시면 지금 단가가 9,710원이니까 7,000 후반대, 7,000 중반대 정도 잡으신다면 8,000 한 중후반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가격 이상은 충분히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 깨지 말아야 될 선이 9,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 하시면은 8,000 한 중후반대 정도 될 것 같은데 매수가가. 근데 저항대는 또 9,0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손해 안 보고 내가 본전 이상에서 한 9,000원 정도로 반동 주면 그냥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나오는 전략에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호를 주신 거죠. 그런 관점이죠. 지금 추격 매도 관점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반등 시에 되도록이면 그냥 불어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시장 또 빠지고 하니까. 그렇죠. 나오는 전략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또 이 기업 자체가 실적이 2분기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도 지금 전반적으로 물동량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회되는 구간은 올 거다. 대신 이게 또 현실이거든요. 시장이 급락할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5% 빠졌는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20% 빠진다.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기업은 제가 매매를 경험적으로 해봤을 때는 단타든 중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이 약한 패턴이니까 반등 시에 그냥 끊고 나온다. 자, 여기서 계속 빠지면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고 9,000원 전후로 반등 시에 매도.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는 전략 기준으로 호를 일단 드려봤습니다. 지금 뭐 데니엘 리님께서 며칠 전에 익절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7,000원대라니요. 10,000원에 빠졌었는데 사흘 만에 20% 넘게. 여기도 양민 학살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내 종목이 또 이렇게 크게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괜찮은 종목인데 이러면서 좀 마음 아쉽죠. 이제 이렇게 종목을 투자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급락했을 때 더 사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다니 이런 느낌이 드는 종목을 내가 투자하고 있으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더 들어야 돼요. 박앤세일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할 때 두려움보다는 설레인다. 기대감. 내가 이걸 이렇게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저 종목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다. 4일 만에 25%의 급락은 수급적인 패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꼬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태용로직스 알아봤고요.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코오롱입니다. 코오롱 51,100원에 사셨고 29,200원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 20% 들고 계신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나 부분에서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도 타이밍을 손절 타이밍을 놓치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략 같이 세워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오늘 호호 아저씨입니다. 호를 계속 주시고 계신다. 이분은 제가 보니까 여러 번 올려주셨고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못 해드렸던 것 같고 저희 방에 오셔서도 계속 올려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1대1 상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못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이 코오롱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주회사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같이 좀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같은 경우에 이 회사를 보시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700억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 1,500억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의 지금 시총을 한번 보시면은 시총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봐드리면 차트가 어디로 갔냐? 예. 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총이 네, 3,68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억인데 지금 시총이 3,687억이니까 한 뭐 이게 2배 약간 이상 되는 예. 뭐 2.5배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퍼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이 지주회사를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순이익을 갖다가 1,500억 내는데 시총이 어떻게 3,600억이야. 그러니까 2몇 배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는 뭐 한 5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보통은 뭐 어떤 기업들 보면 한 10배 이상 받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주회사가 대부분 다 그래요. 네, 지주회사가 정말 뭐 많이 받더라도 한 5배 정도 이상이고요. 대부분 2, 3배 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지주회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지분법 이익을 대부분 받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저는 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꿈이 없다. 예, 물론 이제 그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들을 잘하면 이런 이제 지주회사도 나름대로는 더 고평가를 받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들, 특히 코오롱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관련 회사들을 코오롱 글로벌부터 시작해서 그 관련 회사를 쭉 봤는데 예.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섹터 자체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은 더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코오롱이 상장되어 있는데 예. 또 코오롱 글로벌도 상장되어 있고 또 코오롱 모도 상장되어 있고 다 중복 상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자체가 좀 중복되어 있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또 저평가 받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주회사는 웬만하면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래요? 밸류에이션을 제가 볼 때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저런 뭐 변수를 생각하기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굳이 뭐 한다면 정말 뭐 SK라든지 LG라든지 대그룹 위주로 예.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는 모멘텀이 좀 게 있으니까. 있거든요. 근데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또 재미삼아 말씀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또 피해를 좀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또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엄청난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런 유의 기업들은 제 판단에서는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콜을 들었지만 제 말뜻은 의미는 뭐냐? 결론은 향후에 아마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만회는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가격대를 좀 정해드린다면 직전 고점대인 한 그죠? 요 35,000원 전후 네, 그 정도 이상 오시면 예. 내가 51,000원대에서 매수했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시기보다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35,000원, 4만 원 일씩 오면 예. 네, 그 밴드에서 그냥 분할로 매도에 조금씩 나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오롱 아주 지주회사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네네네. 또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5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세방전지입니다. 85,300원, 77,900원까지 내려갔고요.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요거 전망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왠지 호가 좀 합리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호인가요? 투자 포인트. 일단 좀 많이 그 세방전지가 2분기 실적이 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를 달성을 했고요. 예.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만큼 장사를 잘했고 지금 3분기까지도 그런 흐름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단지 이제 약간 재고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분기 예. 대비해서. 근데 그게 아마도 코로나 관련해서 아마도 이게 조금 인도가 조금 지연되지 않았나 수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이연 반영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괜찮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이게 자동차 축전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수출 쪽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수 쪽은 주는데 수출 쪽 비중이 크게 늘면서 실적이 급증했는데 올해가 정점이더라고요. 매출은. 예.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매출이 조금씩 감소해서 영업이익도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이 정점이란다면 세방전지가 다시 이 직전 고점을 뚫으러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의 고점을 보시면 1월 달이었거든요. 그런 기대감. 작년 하반기부터 막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막 급등해가지고 올 1월 달에 딱 고점 찍고
6월 달에 한 번 더 2분기 실제 또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오르다가 지금 미끄러지는 패턴인데 쉽게 말하면 요 앞에 고점 다시 제 판단에서는 10만 원 이상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가격이 8만 5천 원대니까 요 종목은 저는 수익 내고 나오신다 생각보다는 내가 산 가격대 정도 오면 그냥 매도. 네, 그렇게 해서 좀 빠져놓으시는 전략을 저는 좀 고려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는 주가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같이 가지만 예. 네, 근데 실적이 올해가 정점이라면 제 판단에서는 올해의 주가의 고점을 넘어서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반등 줄 때 예. 네, 비중을 축소해 나갔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받기 전에 저거 세방전지 관련해서 뭐 2차 전지주는 좀 전체적으로 지금 빠진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들고 가면 된다, 보유자들은.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그 예전에 추천을 많이 하다가 저도 올해 그 큰 상승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 전기차 쪽은 워낙 시장 자체가 저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아까 그 반도체 말씀드린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모건 스탠리가 안 좋다고 하니까 외인들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단기 조정도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예. 또 오히려 또 일부 섹터 종목들은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외인들이 사는 종목도 많거든요. 예. 반도체는 팔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핵심주들은 또 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내려올 때도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한번 받고 요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자, 6번째 종목은요, 에코프로 HN입니다. 1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현재 10만 3,1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비중 30% 들고 계신데 전망이랑 전략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매도 타이밍을 좀 놓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에코프로 HN 호불호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일단 그 낙폭과대. 예, 일단 가격 메리트만큼 또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이 이제 상장되고 저도 이렇게 자료들을 쭉 보고 오니까 예. 나쁜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데 지나치게 제 판단에서는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예,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오버슈팅이 됐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이게 3만 원대부터 무려 2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7배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7배 오르고 지금 20만 원 찍고 이렇게 10만 원까지 바로 수직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연출됐는데 참 이런 패턴이 진짜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반토막 난 거니까 고점에서. 근데 오늘 급락하면서 대량 거래가 연출이 됐고요. 예. 제 경험적으로는 되돌림 반등은 일정 부분 들어올 거로 보인다. 근데 15만 원대에서 지금 30%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이세요. 네, 제 같으면 저 30%를 15만 원에 사놓고 계속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리스크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반등이 주어졌을 때 제 판단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라도 예. 한 절반 정도 매수한 가격에서 한 급락 이후에 저 절반 정도 되돌리면 그 가격에서 절반을 매도해 버리세요. 네, 매도하시고 예. 나머지 15% 정도로만 대응을 하세요. 그리고 보통 제 경험상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빠졌던 종목들이 되돌림을 줬을 때 이 바로 직전 고점을 그대로 뚫지는 못하고요. 예.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상당 기간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패턴을 좀 기억하셨다가 예.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에코프로 HN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뭐 GKL도 있고 일진머티도 있고 또 하이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유성시 매니저가 분석이나 자료들 이런 것도 올려주시는 방이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어떤 방이죠? 네, 제 노란 톡방이고요. 예. 오세요. 그러면 예. 제가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 쿨합니다. 예.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기업들 분석해드리니까 오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샵 2034번으로 내용란에
호불호 이렇게 세 글자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유성치 매니저의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로나 톡방에 또 연결을 해드리니까요. 그쪽 들어오셔도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가 이제 여러분의 종목 고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의견을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치 매니저와는 좀 더 밝게 웃는 얼굴로 네. 다음 주에 좀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